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모평균 뮤의 이 confidence region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이 뮤의 confidence interval을 만들기 위해서는 뮤의 추정값인 x바, 표본 평균 벡터인 x바의 분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었죠. 특히 이 x바와 x바를 표준화했을 때의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confidence region을 만드는 것을 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뮤라는 벡터 그 자체에도 관심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이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뮤가 뮤1부터 뮤p까지 각각의 p개의 변수들의 이 평균을 모아놓은 벡터이기 때문에 이 p개의 변수들의 평균 각각에 대한 그런 confidence interval을 우리가 보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로 써놓은 경우이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뮤에 대해서 우리가 confidence interval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이 구형 변환을 한 x바, 요것의 분포는 우리가 정확히 쓰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전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뮤1부터 뮤p까지 각각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별로 또는 코디네이트별로 스튜던타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p개의 변수를 볼 때 변수가 많아진 것 뿐이지 각각 그냥 따로따로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x바를 x1바부터 xp바까지 p개의 변수별로 쪼개고요. 뮤도 마찬가지로 뮤1부터 뮤p까지. 그 다음에 공분산 행렬에서 분산들을 s1제곱에서 sp제곱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요. 각각의 코디네이트 또는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x바를 표준화를 하고 나면은 그럼 t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뮤에 대한 이 뮤i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은 바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는 요거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 t-테스트와 이제 그 상호 이 작용을 하는 바로 그 confidence interval이 되겠죠. 자, 이 상황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바꾸면요. confidence interval을 이렇게 뮤i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구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은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우리가 벡터 a와 이 모수 뮤의 이너 프로덕트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는 어떤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느냐? 바로 이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A 트랜스포즈 뮤의 좋은 추정량은 A 트랜스포즈 X 바예요. 그래서 A 트랜스포즈 X 바 빼기 A 트랜스포즈 뮤는 지금 더 이상 벡터가 아니고 그냥 스케일러죠. 그래서 1차원 노말 이고요.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결과를 직접 쓰고 싶은데 우리가 시그마를 우리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이 샘플 코비니언스 매트릭스로 갈아 끼우면 되는데요. 근데 이 표현 대신에 이 시그마 대신에 s를 갈아 끼웠을 때 이것과 시그마의 관계가 무엇이냐? 는 이제 또 앞에서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n-1 곱하기 a 트랜스포즈 sa는 이 n-1 곱하기 s가 위시알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쓴 표현은 1차원의 위시알 디스트리뷰션이고요. 분산이 a 트랜스포즈 시그마 a이고 자유도가 n-1인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스케일링을 다시 해주면은 a 트랜스포즈 sa를 a 트랜스포즈 시그마 a로 나누고 스케일링을 했을 때가 곧 카이 스퀘어 n 빼기 1을 따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 트랜스포즈 X 바를 스튜던타이즈를 하면은요, 요것을 이렇게 스튜던타이즈를 한 거를 우리가 T 통계량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거는 T 통계량인데 A라는 벡터,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드는 A라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의 T 통계량이죠. 그래서 TA라고 쓰고요. 잘못 알파라고 썼는데요. 네. 그래서 이
t 통계량은 우리가 t 통계량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윗부분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아랫부분은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t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 분포를 따를 때 이 t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제곱은 f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일단은 여기다 적어놓고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내용을 좀 종합을 하면은요. 자, TA가 이렇게 생긴 얘가 T 분포를 따른다. 요거를 이용을 해서요. 절대값이 빠졌네요. 절대값. 네, 그래서 레벨 1-알파의 confidence interval은 여기서의 모수는 A 트랜스포즈 뮤가 모수, 세타인 경우고요. 이때 confidence interval은 지금 요 결과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타가 이 A 트랜스포즈 X, 세타의 추정값인 A 트랜스포즈 X 바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스탠다드 에러 곱하기 이 T 퀀타일이 들어간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결과를 이용해서 똑같은 컨피던스 인터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결과를 이용해서 쓰면은요, 여기서 출발하면 이게 TA니까 TA의 제곱은 이 T 퀀타일의 제곱인데요. T 퀀타일의 제곱은 F 퀀타일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서 알파 오버 2 대신에 알파로 바뀌었지만 뭐 어쨌든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t 제곱에다가 요 표현을 대입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요,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값과 요 값이 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각각의 이 confidence interval, 각각의 mu i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은 사실은 univariate confidence interval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멀티베리에이트를 다루니까 이 mu1부터 mu까지의 confidence interval을 요 중에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confidence interval이 이 동시에 이 confidence 레벨을 만족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mu1부터 mup까지의 confidence interval을 동시에 줄 때, 또는 이걸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mu들로 만든 무엇이 됐던 간에 이것들의 confidence interval을 동시에 줄 때 이런 confidence interval이 여기 나와 이런 성질을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mu i가 첫 번째 mu1이 첫 번째 confidence interval에 들어가고요. 동시에 mu2도 두 번째 confidence interval에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confidence interval이 모든 모수를 정확하게 포함하고 있을 그 확률이 적어도 1 빼기 알파보다 크거나 같아야 우리가 이것을 동시에 쓸 수 있는 confidence interval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각각의 confidence interval이 레벨이 1-알파였다고 해서 바로 이 확률이 1 빼기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confidence interval이 모든 모수를 포함할 그 포함 확률이 1 빼기 p 곱하기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만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p가 1이 아니고 지금 숫자가 여러 개니까 크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0.05일 때는 요거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95%로 포함하는 것을 이제 신뢰하고 싶은데, 그럴 확률이 있도록 신뢰하고 싶은데, 사실은 50%의 확률로 우리가 이것을 강제하고 있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진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 본페로니의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페로니 컨피던스 인터벌은 여러분이 본페로니 방법으로 p-value correction 했던 걸 혹시 배웠으면 그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CI 알파를 이 mu i의 어떤 mu i의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이렇게 두면은요. 우리가 이 confidence interval을 위에서 구했듯이 이렇게 생긴 커브를 이용을 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레벨 1 빼기 알파의 confidence interval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퀀타일 값을 조금 더 큰 거를 줍니다. 알파를 m으로 나눠 가지고요. 원래는 이 t 분포에 t 분포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 알파 오버 2, 요만큼이 알파 오버 2가 되도록 그런 퀀타일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 알파 대신에 알파를 m으로 나눈 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confidence interval의 개수로 나누면은 여기서 알파 오버 m 곱하기 2분의 1 만큼이 돼야 돼서 굉장히 조금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요 값이 조금 더 커지는 거죠. 네, 이 퀀타일 값이.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정한 이런 confidence interval 안에 모든 mui가 들어갈 그런 각각의 confidence interval에 모든 mui가 들어갈 확률이 1 빼기 알파보다 크거나 같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런 confidence interval을 본페로니의 동시 confidence interval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페로니를 배웠으면 아마 이 얘기도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본페로니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컨피던스 인터벌의 상황에서는 보수적이란 얘기가 뭐냐면은 인터벌이 너무 커요. 인터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슈페의 이 simultaneous confidence interval인데요. 요거는 mu1, mu2, mum에 해당하는 그것들을 포함하는 confidence interval을 만드는 거를 포함해서요. 모든 이 AI transpose mu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mu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되어 있는 모든 모수에 대해서 인터벌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컬렉션의 개수가 우리가 보고 있는 모수의 개수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서 보는 모수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도 상관없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생각을 보도록 하면은요. 자, A transpose mu의 confidence interval은 앞에서 봤듯이 이 A transpose 이거 앞에서 본 거죠. 이거 넘어갈게요. 이 A transpose mu는 우리가 이 T제곱 A를 이용하면은 이 F의 1n-1이라는 이런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confidence interval은 이제 이 결과를 바꿔서 이런 식의 confidence interval을 만들 수 있음을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confidence interval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쓸 게 이제 이런 confidence interval을 줄 건데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형태의 confidence interval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개의 이 벡터에 대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한 그런 이 A1 transpose mu부터 AM transpose mu까지의 이 모수들의 confidence interval을 주려면은 이 confidence interval이 요런 형태가 되도록 그렇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요게 만족을 하면은 뭐가 되죠? 이 A transpose mu가 지금 주어진 confidence interval에 들어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모든 i는 1부터 m까지에 대해서 모두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이 confidence interval들이 각각에 해당하는 모수를 다 포함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바로 이 확률이 1 빼기 알파보다 크기를 원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사실인데요. 이 t제곱 알파 i가 이 h 알파보다 작도록 h를 고르는 중인데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게 뭐랑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이 t제곱 알파 중에서 우리가 a를 골라서 이 t제곱 알파를 가장 크게 만들어 놨을 때 그렇게 가장 큰 값이 h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이 이 각각의 사건이 벌어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일견 당연한 거예요. 이 t제곱 a 중에서 가장 큰 게 h보다 작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은 당연히 h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 사건보다 작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건이 이 두 번째 사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의 사건의 확률, 바로 이 확률이죠. 이 확률은 두 번째 사건의 확률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각각의 AI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T제곱 A의 맥시멈을 볼 거예요. 근데 이 T제곱 A의 맥시멈이 알고 봤더니 이게 뭐죠? 호텔링의 T제곱이죠. 그래서 이 T제곱 A의 맥시멈을 알고 봤더니 호텔링의 T제곱 스태티스틱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가 볼 거고요. 그리고 이 T제곱 스태티스틱은 F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조합을 하면은 자, 우리가 이 확률이 적어도 1-알파가 되도록 H를 구하고 싶은데요. 자, 이 확률은 항상 요 확률보다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이 max t제곱 a에 대한 확률보다 항상 작고요. 그다음 max ta 제곱이 곧 요것과 같죠. 그래서 요것의 분포가 다시 말하면은 요 f 분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h 알파를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이 왜 그런지는 여기 써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를 한번 이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를 이용을 하면은 이 t제곱 a의 맥시멈이 결국에는 이 t제곱 통계량과 같다라는 사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는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이 simultaneous confidence interval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본페론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슈페이의 confidence interval이 되고요. 이 슈페이 confidence interval은 지금 이런 형태, 우리가 H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형태의 사건이 곧 이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는데요, 이루는데요. 그 형태를 다시 써보면은 항상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이 confidence interval의 형태가 됩니다. 이 슈페의 장점은요, 굉장히 많은 이 A의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쳐다보고 가장 좋은 거를 고르는 그런 과정을 데이터 분석하다 보면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럴 때 정말로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컨피던스 인터벌 A를 우리가 골라도 되는 거죠. 모든 A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컨피던스 인터벌이 만족되기 때문에 A를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골랐을 때도 역시 쓸 수 있는 그런 컨피던스 인터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통계 추론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가설 검정은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을 가정을 하고요. 거기서 샘플 사이즈 n인 랜덤 샘플을 얻었을 때 이 랜덤 샘플만을 보고 이 모집단의 어떤 특별한 파라미터, 가장 대표적으로는 모평균 파라미터 뮤가 되겠죠. 이 뮤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 뮤 제로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이 가설 검정,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가설 검정이 되겠죠. 자, 가설 검정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리 통계를 배우면은 여러 가지 가설 검정을 만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likelihood ratio test라고 하는 이 원칙이거든요. 자,
이 가설 검정은 가설은 이 모수에 대한 어떤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래서 이 모집단의 모수 세타가 어떤 셋 안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귀무 가설을 가장 앱스트랙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대립 가설은 이 모수인 세타가 이 세타 제로가 아닌 다른 셋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이 대립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likelihood ratio test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를 하냐면요.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이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가장 그럴듯한 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구해서요. 그때에서의 likelihood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L1은 대립 귀무가설을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모두 포함했을 때 조금 큰 공간이죠. 이 큰 공간에서 이 세타를 이 likelihood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두 likelihood 값의 이 비를 비교하는 게 이 likelihood ratio test라고 부르고요. 이 표현을 보면은 이게 likelihood ratio에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만약에 이 W라는 값이 크면은 여기 지금 항상 0보다 크다는 뜻으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W라는 이 윌크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는 이 값이 클 때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고요. 크지 않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그런 이 가설 검정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likelihood ratio test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W의 분포를 알아야 우리가 이 가설 검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분포 중에서도 귀무가설에서의 분포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W의 귀무가설에서의 분포를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윌크스 디오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이 likelihood ratio statistic이 근사적으로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 근데 이 카이스퀘어 분포의 자유도는 두 가설에서의 차이가 나는 이 파라미터의 개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니베리엘 상황에서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x1에서 xn이 IID 샘플인데 정규 분포를 따라요. 다별량 정규 분포가 아니고 그냥 정규 분포고요. 귀무가설은 뮤가 0이다. 대립가설은 뮤가 0이 아니다.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비교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럴 때 귀무가설이 뭔지 볼게요. 자, 귀무가설을 우리가 위에 써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귀무가설은 뮤가 0이라는 건데 이것을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쓰면은요. 이 파라미터는 세타는 뮤랑 시그마 제곱으로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귀무가설에서 우리가 뮤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뮤는 무조건 0이어야 돼요. 근데 이 귀무가설에서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0부터 무한대까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고 뮤는 0인 바로 이 집합을 우리가 오메가 제로라고 여기서 얘기한 오메가 제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대립가설은 뭐냐면요. 뮤가 0이 아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립가설에서는 여기다 좀 잘못 썼는데 시그마 1 여기도 틀렸네요. 좀 고칠게요. 이게 아니고요. 이게 빠져야죠. 자, 대립가설에서는 이렇게 생긴 대립가설에서는 뮤가 0이 아니다 라는 게 대립가설이죠. 다시 말하면은 뮤는 0을 제외한 모든 어떤 수가 실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시그마 제곱은 여전히 대립가설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그마의 영역은 0에서 무한대까지 아무 값이나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시그마 1이라고, 오메가 1이라고, 이 셋을 오메가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오메가 제로 유니언 오메가 1 이것은 이제 전체 파라미터의 공간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요. 이 likelihood를 이 PDF들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L1과 L0 여기에 들어가는 이 윌크 스태티스틱에 들어가는 L1과 L0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L1이 뭐였죠? L1은 이 전체 모수 공간에서 가장 큰 likelihood가 곧 L1의 값이었어요. 그러면 likelihood를 가장 크게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제약 없이 뮤의 MLE, 시그마 제곱의 MLE를 계산해서 플러그인을 하면은 그 값이 가장 큰 likelihood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x바 그 다음에 이 x바가 뮤의 MLE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분산이 곧 이 시그마 제곱의 MLE이기 때문에 이 값들을 플러그인을 하면은 우리가 MLE라는 거를 이 가장 큰 likelihood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L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L1을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은 이제 요 값들을 여기다가 이제 플러그인을 해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되겠죠. 자, L0는 뭐냐면요. 귀무가설하에서 우리가 이 likelihood를 가장 크게 한 값이에요. 그래서 세타가 이 오메가 제로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타 중에 뮤는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0을 플러그인을 하고요. 그리고 시그마 제곱은 0에서 무한대까지의 값 중에 어떤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그마 제곱을 이제 고르는 거죠. 이 시그마 제곱을 골라서 likelihood를 가장 크게 하는 그런 시그마 제곱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구한 시그마 제곱은 이렇게 생긴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요것들을 이용해서 요 B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이 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베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멀티베리의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x1부터 xn까지가 이 정규분포를 아니죠. 다별량 정규분포를 따르는 이런 모집단을 가정을 하고요. 자, 이때 마이너스 2 로그 likelihood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지금 요거를 우리가 likelihood 계산할 때 없애버렸는데요. 그리고 뒷부분을 다시 써서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없애기 전에 그냥 놔두고 뒷부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likelihood ratio 테스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뮤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는데 뮤가 뮤 제로인지 유무가설, 대립가설은 뮤가 뮤 제로가 아니다. 그리고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시그마가 알려져 있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모수라고는 그냥 뮤 하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그마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알려진 모수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뮤가 들어가는 공간, 이 귀무가설에서의 공간은 이 뮤 제로라는 점 하나만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대립가설에서의 공간은 뮤 제로를 제외한 전체 다인데요. 여기 써 있었듯이 대립가설에서의 공간, 그리고 귀무가설에서의 공간 두 개를 합한 것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 오메가는 전체, 이 P 공간 전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자유도는 언제 썼었죠? 여기 카이스케어 무의 자유도로 썼었죠? 이 자유도는 전체 공간의 디멘전을 이 귀무가설에서 공간의 디멘전으로 빼면은 이 두 개 가설의 디멘전의 차이가 돼요. 전체 공간의 디멘전은 이 RP의 디멘전이니까 P고요. 점의 디멘전은 0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자유도는 P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 봤던 이 L0, 귀무가설에서의 이 likelihood 값은 시그마는 주어져 있는 거고 U0만 그냥 플러그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 L1은 이 제약이 없을 때 MLE를 플러그인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U의 MLE는 X바이기 때문에 X바를 플러그인을 하고 시그마는 알려져 있으니까 역시 시그마를 쓰면 됩니다. 자,
자, 이런 상황에서 -2 log 레이시오를, log likelihood 레이시오를 계산하면은 이 W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정리한 게 지금 시그마를 알고 있을 때의 이 마헬라노비스 디스턴스의 제곱, 이고요. 그리고 요거의 분포, t제곱이고요. 또 동시에 요거이기도 하고요. 자, 요 값의 분포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였죠. 그래서 지금 요거의 분포가 카이-스퀘어 분포를 따르는 거는 사실은 이 윌크스 디오렘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보인 사실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귀무가설에서의 분포예요. 지금 이 귀무가설에서의, 이거 꼭 써놔야 되죠. 귀무가설에서 이 뮤0가 실제 뮤일 때, 그때의 분포이죠. 자, 그래서 귀무가설의 분포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카이스퀘어 P를 이용해서 커르프 값을 잘 정해서 타이번 에러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이고요. 다른 경우도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 계산 과정을 한번 여러분이 다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채워서 넣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반복이 되면서 이 프레임워크에 조금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강의가 끝나면은 여러분이 계산을 따라가면서 이 계산에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같은 가설 검정을 하는데요. 이 뮤가 뮤0인지 아닌지 같은 가설 검정을 하는데 이제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세팅을 좀 보면은요. 자, 여기에서는 뮤도 모르는 값이고 시그마도 모르는 값이에요. 그 파라미터는 뮤라는 벡터와 시그마라는 행렬이 둘 다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요. 모수고요. 모르는 모수 되는 거고요. 자, 귀무가설에서는 뮤의 값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귀무가설에서의 공간은 뮤0 점이죠. 이 점에다가 이 뮤는 뮤0고요. 시그마는 그냥 symmetric positive definition이면서 p by p 크기인 매트릭스들의 공간에 들어있는 그런 시그마를 생각을 하면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오메가는 대립가설에서의 공간, 이 귀무가설에서의 공간을 합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뮤에 대한 제약이 아예 없기 때문에 뮤는 이 p 차원의 이 공간에, 벡터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시그마도 역시 시메트릭이고 부호가 양인 플러스인 그런 p by p 매트릭스이기만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도의 차이를 보면은요, 이 큰 공간, 이 전체 공간에서의 이 전체 공간에서의 디멘전을 이 귀무가설에서의 공간, 이 모수 공간의 디멘전으로 빼면은 되는데요. 전체 공간의 디멘전은 여기서 p개가 있고요. 이거는 p by p 매트릭스인데 지금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빠져야 돼요. 나머지의 개수가 p 곱하기 p 더하기 2를 2로 나눈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자유도는 그냥 p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L1은 likelihood에 MLE를 플러그인 하면은 나왔죠. 그래서 이 likelihood에 MLE인 X바와 S0를 플러그인 하면은 되고요. 자, L0를 조금 볼게요. L0는 이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그때 그러니까 뮤를 뮤0로 고정해 놓고 나머지 이 시그마라는 모수 이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서 이 likelihood 값을 가장 크게 만드는 그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의 likelihood 뭐라고 해야 돼? restricted MLE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restricted MLE of sigma under null hypothesis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이 sigma 제로 hat이라고 표현한 게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MLE를 구했을 때와 이제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시그마 제곱 햇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준 노트에 오타가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다 꽂혔어요.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 결과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은 결과만 좀 볼게요. 너무 기니까. 자, 이 결과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 윌크의 스태티스틱, 네게티브 투 로그의 likelihood ratio를 쓴 이 윌크의 스태티스틱은 n 곱하기 로그의 1 더하기 이 델타 트랜스포즈 S0 인버스 델타라는 이런 값이 됩니다. 자, 요거를 여기서 조금만 더 조정을 하면은요. 여기다가 n을 곱하고 n으로 나눌 거예요. 여기다 n을 곱하고 n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n 곱하기 요 델타 트랜스포즈 S0 인버스 델타가 무슨 값인지를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t 스퀘어 스태티스틱하고 거의 같은데요. 완전히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 S 인버스 대신에 S0의 인버스가 들어간 것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t 제곱하고 거의 같은 그런 값이에요. 요만큼의 차이가 나는 이 그런 값이고요. 이 t 제로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t 제곱 통계량의 스케일을 한 거기 때문에 t 제곱 통계량이 f 분포를 따라서 스케일을 조금 해주고 나면은 역시 f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그러니까 윌크스 디오렘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W라는 이 확률 변수는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카이스퀘어 P 분포를 이제 근사적으로 따른다. 이제 n이 크면 클수록 요 근사가 더 잘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여기 중간에 t제곱이 분명히 나왔는데 여기 t제곱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뭐 1 더하기 t제곱을 로그를 하고 n을 곱하고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보고 있는 게 이 t제곱 통계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w 요 x, 이 wx가 뭐냐면요. 요 w의 값을 우리가 wx의 값이라고 하고 x가 바로 이 n 곱하기 델타 트랜스포즈 S0 인버스의 델타로 대입하면은 정확하게 이 관계를 이 함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t0 제곱과 w 사이의 관계를 이 함수로 표현을 했는데요. 로그의 1 더하기 x 오버 n을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캔슬을 하고 여기 n이 남죠. 여기는 x제곱 오버 2 곱하기 n이 되죠. 그래서 n이 커지면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 되는 거고요. 이 뒤쪽에 있는 건 더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근사적으로 첫 번째 텀만 살아남아서 wx와 x가 거의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이 에러 텀이 작아지는 n이 굉장히 클 때, 샘플 사이즈가 클 때 wx는 x와 거의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뭐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n이 작을 때예요. n이 크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거의 같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요것들을 좀 연결을 시켜보면은 자, W는 카이스퀘어 제곱 P를 따르는데 이 T0 제곱은 F 분포를 따라요. 그러면은 이 F 분포랑 카이스퀘어 분포랑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F 분포에서 N을 키우면은 여러분 없어지고요. N을 키우면은 얘가 카이스퀘어 분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F 분포는 FP, NP는 우리가 분포로 나타내면 이 카이스퀘어 P 오버 P, 카이스퀘어 N-P 오버 N-P가 되는데 요 앞에 붙은 게 지금 P 곱하기 N, 그다음에 N-P가 되는 거죠. 여기 P, N, N-P 이렇게 하면은 N이 커질 때 얘는 없어지고요. 얘네들도 없어지고요. 자, 이 부분은 n이 커질 때, 요게 평균이 n-p가 돼서, 우리가 위셔트 매트릭스를 그
자유도로 나눠주면은 시그마 제곱으로 수렴을 했듯이 이 부분도 1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퀘어 P로 사실은 분포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값을 보나 요 값을 보나 n이 클 때는 비슷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exact log likelihood ratio exact likelihood ratio 테스트는 그냥 이 t0 제곱을 그냥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 스태티스틱이 t0 제곱 대신에 그냥 t 스태티스틱을 이용해도 되겠죠. 이 t 스태티스틱이 이 f 분포의 어떤 컷 포인트보다 클 때 리젝을 하는 이런 테스트는 정확한 게 되고요. 이게 n이 클 때는 이 테스트랑 완전히 같은 테스트가 이 approximate likelihood ratio 테스트인데요. 이거는 그냥 n이 크지 않아도 이 윌크스 디오렘에 들어있는 이런 approximation을 이용한 그런 가설 검정의 이 rejection region이 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여기서의 가설 검정은 더 이상 U에 대한 게 아니고 이 covariance matrix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는 건데요. 이때도 이 likelihood ratio statistic을 이용해서 covariance에 대한 이 likelihood ratio statistic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지? 네. 어쨌든 이 likelihood ratio statistic은 이 가설 검정 이 rejection region을 만드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이 원칙을 따라가면 되고요. 여기 유용한 이유는 원래는 이렇게 써놓고 이 W의 분포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W의 분포는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렵다고 써 있는데 정확하게 어렵다는 얘기가 이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정확한 검정을 할 수는 없고요. 이 윌크스 디오렘을 이용해서 이 근사적인 검정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이 분포로 W가 수렴함을 이용해서 검정을 만드는 게 이제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경우는요, 이제 이 원 샘플 말고 투 샘플을 보는 건데요. 자, 투 샘플에서도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투 샘플이라는 거는 두 개의 모집단에 있어서 첫 번째 모집단에서 이 관측값이 나왔고요. 두 번째 모집단에서 이런 관측값이 나와 있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 두 번째 모집단의 평균이 유무 가설은 같다, 대립 가설은 다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싶어요. 자, 여기에 쓰이는 이런 계산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계산인데요. 앞에서 한 계산을 사실 그대로 반복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1바 마이너스 x2바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여기 SP가 뭐냐면은 Pooled Covariance Matrix인데요. 우리가 i는 1부터 ni까지 x의 j1nj라고 할게요. j도 더해야 되죠. 2까지 xji, xj 바, xji 마이너스 xj 바 트랜스포즈를 이제 전체 자유도인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로 나눈 게 이 풀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풀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도 지금 평균을 뺐기 때문에 역시 위셔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요. 자, 이때 이 호텔링의 t 제곱 스태티스틱도 이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앞에서 봤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투 샘플인데 결과적으로는 다 노멀 샘플링 티오리를 그냥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t 제곱 스태티스틱이 f 분포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likelihood ratio statistic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투 샘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수리통계 2를 듣고 있는 학생이면은 이런 계산을 지금쯤 아마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 이미 했거나 앞으로 한 달 안에 하거나 그 계산이 굉장히 일변량인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이 likelihood ratio statistic을 계산을 하면은 그것도 역시 이 t제곱의 어떤 함수로 나오고요. 특히 이제 t제곱이 증가하면은 이 likelihood ratio statistic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t제곱의 분포를 보고 이제 이 F 분포를 이용해서 검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exact한 검정 방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빠져가지고요. 항상 이 말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는 이 통계량이 이 귀무가설 상황을 생각하고 만든 통계량이기 때문에 이 귀무가설에서만 항상 이런 F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노트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내가 노트에 있는 내용을 대충 다 이야기를 했는데 노트에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읽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기에는 그냥 뭔가 사실의 나열인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 그냥 무시해도 되는 부분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렉처 6 노트에 대한 설명은 요걸로 마치고요. 요걸로 우리가 이 통계 추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통계 추론의 세 가지, 점 추정, 구간 추정, 그리고 가설 검정, 요 세 가지를 지금 가장 간단한 경우, 우리가 이 원 샘플 t-테스트, 투 샘플 t-테스트 하듯이 그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봤고요. 이 다음에는 실습 후에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중에 한번 우리가 여러분 그 원 샘플 t 테스트, 투 샘플 t 테스트 배운 다음에 배웠던 게 1학년 때 배웠던 게 아노바였죠. 그 분산 분석이라고 부르는 아노바. 그래서 이 분산 분석을 다별량으로 확장한 그 상황에서의 추론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잠깐 다루도록 하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그 전통적인 통계 추론보다는 무언가 예측이라든지 군집화라든지 디멘전을 줄이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그런 통계 방법. 그래서 앞으로 볼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전통적인 추론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 방법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렉처 6 노트에 해당하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